네, 이번엔 두 번째 섹션입니다. 이 사람의 세상 카운트 펀치라는 코너인데요. 이 코너에서는 유진우, 최다의 두 분의 인생 철학과 비전, 그리고 인간적인 면모를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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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이런 사람이다. 한마디로 어필하겠습니다. 저는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다. 라고 하고 싶습니다. 제가 좀 에너지도 넘치고 좀 밝고 그런 편이라서 친구들이 저한테 고민 얘기를 좀 많이 하기도 하고 또는 좀 도움을 요청하는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런 거에 좀 열의가 좀 있어서 열정도 넘치고 그래서 좀 밤을 새워서라도 꼭 도와주거나 고민을 들어줘요. 그래서 전에 친구가 연애 고민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연애 얘기는 좀 끝이 없잖아요. 계속 굴레가 계속 같은 바퀴를 돌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그 끝이 없는 얘기를 제가 끝까지 다 들어줬거든요. 그랬더니 정신을 차려보니 아침이더라고요. 정말 얘기만 했는데 아침이 날이 밝아가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고민 다 들어주고 맥모닝을 먹고 아침에 헤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정적으로 아침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네. 저는 팔방미인인 사람을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제 잘하는 것도 혼자만 생각할 수 있지만 잘하는 것도 많고 좋아하는 것도 많아서 저는 이제 농구도 잘하고 영어도 좀 잘합니다. 통역을 할 정도로. 그리고 좀 보기와는 다르게 시를 좀 쓰는 걸 좋아하고 책도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되게 좋아하는 게 되게 많고 잘하고 싶어하는 것도 되게 많아서 좀 팔방미인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팔망미인이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내 인생에 영향을 미친 큰 사건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 이 사건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23살 때 제가 2020년도에 전역을 했는데 전역하고 나서 이제 만난 친구가 있어요. 여자친구가 있는데 이제 그 친구랑 한 1년 정도 연애를 하면서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이제 좋은 일보단 나쁜 일이 더 많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그 시기를 겪으면서 아, 평범하게 사는 게 진짜 힘든 거구나. 좀 보통의 삶을 살기 위해서도 정말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물론 후회는 하지 않아요. 그때가 정말 힘들었긴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는 게 그 시기 덕분에 제가 이제 강해질 수 있었고 지금의 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그 23살 때 만난 친구한테 아직도 고맙고 그냥 정말 잘 지냈으면 좋겠다는 말을 지금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저한테 되게 좋은 경험인 그런 시기였어서 그 연애가 저한테 되게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혹시 그 연애가 눈물 흘린 그 연애입니까? 비슷합니다. 네. 네, 저는 그 독립을 최근에 했거든요. 독립. 네. 이게 따로 나가 산다는 의미인 거죠? 아, 네. 네네네. 그래가지고 제가 아직 대학생인데도 이렇게 계속 부모님 밑에서만 같이 살다가 갑자기 이제 혼자 떨어져서 사니까 생각보다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네. 어머니도 좀 바쁘신 편이셨고 저도 좀 바쁜 편이어서 집에서 자주 보지 않았는데도 네. 불구하고 이게 떨어져서 사니까 또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원래 엄마가 저한테 막 되게 전화도 잘 안 하고 따뜻한 말 그렇게 많이 해주시는 그런 편이 아니셨는데 갑자기 전화도 엄청 자주 하시고 그래서 막 따뜻한 표현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엄마랑 사이도 되게 좋아지고 또 그리고 처음에는 다들 주변에서 굳이 뭐하러 나가서 살기까지 해?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랬는데 저도 정말 꼭 나가야 되는 상황까지는 아니었지만 뭔가 좀 더 나가면 제 생활에 집중을 하고 더 앞으로 생각 없이 고민 없이 달려갈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좀 무리해서라도 나왔는데 그래서 그런지 무리해서 나온 만큼 더 제가 하려고 했던 그 목표에 고민 없이 더 열심히 좀 직진하게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그게 것 같은데. 장점이면 단점은? 단점은 없습니다. 자취 짱이에요. 알겠습니다. 저희 출연자분들을 모시고 항상 묻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인생의 가치관입니다. 아마 젊다 보니까 자신의 가치관이 계속 바뀔 수도 있고, 뭐 책을 읽을 때마다 새로워질 수도 있고, 또 누굴 만날 때마다 변할 수도 있는데 자신의 가치관이 있다면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 저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가 그 니체의 말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문장인데 이제 오직 자신만이 지니는 시련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혼자 있을 때도 정직하고 누가 보지 않더라도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나 자신만 알더라도 거짓말하지 않고 약간 이런 문장인데 이런 삶을 살면은 이제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 좋은 사람, 좋은 아빠, 좋은 남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본인의 가치관은 즉 니체의 말에 나온 마지막 글귀였다. 네. 알겠습니다. 다혜 씨. 저는 좀 모든 걸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작은 일이어도 항상 감사해 하고 항상 또 그렇게 엄청 좋은 일이 아니어도 그냥 조금이라도 더 감사하고 좋은 쪽으로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버릇이 있어서 그런지 웬만해서는 좀 다 좋은 쪽으로 제가 보고 좋은 쪽으로 이끌어 가니까 더 좋은 일이 좀 생기고 좀 불행한 일이었는데도 갑자기 좋은 일로 또 기회가 찾아올 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을 볼 때도 그 사람의 좀 더 장점을 보려고 하고 그 사람한테 조금 더 존중하고 배려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주변 사람들도 저한테 잘해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꽃길만 걷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말보다는 제가 꽃길을 만들자. 직접 길에 꽃을 뿌리고 꽃을 심고 약간 그러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제 아마 이 아나운서라는 취업도 다 비슷하지만 아나운서라는 게 이제 특히 경쟁률도 많고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쉽지 않은 길을 선택을 하셨는데 본인만의 이제 취업에 대한 준비, 하루의 루틴 이런 게 있을까 궁금한데요. 저는 지금 학교 생활이랑 이제 취업 준비를 같이 하고 있다 보니까 좀 병행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가 돼서 좀 짜투리 시간을 많이 이용하자, 활용하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교 가는 길이라던가 또 오래 걸려서 또 학교에서 학원까지 가는데도 엄청 오래 걸리거든요. 그럴 때는 책을 읽거나 아니면 이제 시사나 칼럼 같은 거는 휴대폰으로도 보기가 편하니까 그래서 지하철에서는 그렇게 보고 또 운전할 때는 뉴스를 틀어놔요. 아니면 이어폰으로 꽂아서 듣거나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리고 밥 먹을 때도 제가 학교에서 공강이나 이제 밥 먹는 시간이 있으면 그때는 이제 제가 필기해 놨던 거를 보면서 밥을 먹거나 아니면 도서관에서 거의 살거든요. 그래서 도서관에서 또 도서관에는 또 이제 컴퓨터나 프린터를 사용할 수 있으니까 거기 도서관에서 공강 때 그런 시간을 활용하려고 해서 또 해야 하는 업무가 있으면 거기에서 마무리를 하고 아니면 이제 집에 돌아와서는 또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학교 갔다가 학원 갔다가 이러면 너무 피곤하거든요. 집에 가면 무조건 누워요. 그래서 눕지 않으려고 카페에 가거나 아니면 또 학원에서 끝나고 공부를 하고 가거나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네.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다른 취준 분야와 크게 다른 점 없다 생각하지만 제가 좀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발음이 좀 안 좋아서 아나운서에게 발음은 생명과 같잖아요. 좀 집에서 발음 연습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열심히 해야 겨우 남들만큼 발음을 할 수 있어서 좀 그런 부분에 집중해서 연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스트레스 해소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트레스가 쌓일 때 어떻게 하면 좀 풀리더라, 아니면 힐링이 되더라, 아니면 나의 취미 생활이 이런 게 있다, 뭐 이런 게 있으면 이야기를 해주시죠. 저는 농구를 좀 많이 좋아해가지고 좀 스트레스 받거나 좀 기분 전환하고 싶다. 네. 집 앞 그 고등학교 농구장 가서 혼자 공을 좀 던지고 오거든요. 그래서 그 그물에 이제 공 들어가는 소리 이제 철썩 소리 들으면은 되게 마음이 안정돼서 주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네. 운동으로 풀고 있다. 저는 좀 웃긴데 책을 읽어요. 그래서 좀 고민이 있거나 답답할 때 책을 읽으면 이제 그 책을 쓰신 분들은 다 성공하시고 대단하신 분들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하는 고민을 웬만해서는 해보셨더라고요, 이미. 그리고 그거를 다 겪고 해결을 하시고 이제 그 자리에 올라오시고 책까지 쓰신 거니까 그래서 도움이 되는 말이 또 많고 가끔은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 이렇게 혼란을 줄 때 그 길이 맞다고 좀 알려주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상황에 가장 맞는 책이 뭘까 고민을 하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읽은 책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책은 뭡니까? 가장 최근에 그 김수민 SBS 아나운서이신데 그분이
좀 최연소로 SBS에 들어가셨다가 3년 만에 퇴사하시고 나오셨거든요. 그랬는데 그분께서 포기하는 게 뭐 어때서? 라는 책을 내셨었어요. 그래서 그 책을 제가 시험이 끝나고 읽어보려고 사기만 하고 안 읽었었어요. 네. 그랬는데 시험 기간에 너무 힘들어서 그냥 공부를 하는데 정말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정말 너무 피곤하고 힘든데 할 게 너무 많아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갑자기 책 제목이 정말 좀 드라마 같이 딱 보이는 거예요. 포기하는 게 뭐 어때서 이렇게. 그래서 이거 한번 읽어봐야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 두꺼운 전공서적 이렇게 덮고 치운 다음에 그 책을 좀 읽었거든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이제 그분께서 정말 많이 또 힘드셨더라고요. 어린 나이에 이제 회사 생활 하시면서 힘드셨던 고충을 많이 담겨 있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이거 붙어도 힘든 건가? 이거 좀 그렇고 약간 그 책을 읽으면서 정말 다들 힘들게 사는구나 싶기도 하고 또 꿈을 그렇게까지 이루시고 간절하게 노력을 하셔서 저 높이까지 올라가신 분이셔서 제 입장에서는 행복할 것 같기만 했는데 또 이 나름대로 고충이 있고 또 거기에서 더 열심히 더 성실히 노력하신 부분까지 담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셨구나. 현직에서도 이렇게까지 하시는데 더 열심히 해야겠다. 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책을 덮고 다시 전공서적을 펴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진우 씨 같은 경우 농구 좋아한다는데 농구 한번 중계. 농구 중계요? 네. 카메라 보고. 네. 네, NBA 플레이오프 포틀랜드 트레일블레저스와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1차전. 오늘 경기 스테판 커리 선수가 부상 복귀로 오늘 경기 선발 출전하게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골든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홈 경기인 만큼 오늘 경기 꼭 반드시 잡아야 2차전 출전, 2차전 승리 보장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만나보시죠, 지금부터.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이제 고민거리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스트레스 받을 때 책 보면서 아니면 운동하면서 푼다라고 했는데 그래도 고민거리는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어떤 것이 가장 큰 고민인지 뭐 친구와의 관계도 있고 취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로서는 취업 준비가 제일 큰 아나운서라는 직업을 갖겠다. 네. 이게 아무래도 이게 취업 준비는 언제 끝나는 건지 모르니까 그게 또 어렵고 그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 가장 많이 들더라고요. 지금 당장 뚜렷하게 보이는 성취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그냥 최대한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나이가 26살이니까 네. 제 친구들은 졸업을 했거나 아니면은 미리 취직을 한 친구들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친구들 만나면은 이제 저한테 항상 밥을 사줘요. 왜냐면 다 전 준비하고 학생인 거 아니까. 그렇죠. 근데 저는 속으로는 미안한데 네. 겉으로 내색하지 않거든요. 내가 막 고마워하고 좀 부끄러워하고 있다는 거를. 그 친구들도 저한테 그런 말 듣고 싶어서 사주는 게 아니니까 그냥 너무나 아무렇지 않게 오늘 내가 살게 이렇게 말을 해주거든요. 근데 서로 알아요. 서로 이제 어떤 상황이 놓여 있는지. 그래서 그런 친구들 만날 때마다 저는 이제 속으로 이제 다짐을 하죠. 빠르게 내가 뭐라도 돼서 보답을 해야겠다. 그래서 그런 가장 빠른 길이 아나운서가 돼서 좀 친구들이 자랑스럽게 얘 내 친구다 이런 말 할 수 있는 사람을 생각해서 좀 빠르게 성공하고 싶은 것 같아요. 네. 여담입니다만 아버님이 PD라고 하셨는데 네. 아버님은 혹시 본인이 연습한 걸 보셨습니까? 처음 시작했을 때 보고 네. 그 다음은 한 번도 보진 않았어요. 따로 살고 있어가지고. 아버지가 이제 PD로서 아들을 어떻게 봤을까에 대해서 아. 혹시 코멘트가 있었으면 재밌겠다는 생각이 아버지 들었어요. 유아 방송하셔서 뉴스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십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아나운서 준비할 때 뭐 앞서서 계속 나왔는데 나는 이 부분이 제일 약해. 앞서서 잠깐씩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약해. 이 부분을 고민하고 있어. 이런 포인트를 좀 얘기를 해볼게요. 저는 이게 아직 나이가 어려서 그런 건지 외모도 그렇고 이게 좀 태도가 어린 대학생 분위기가 많이 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뉴스 같은 거를 읽으면 좀 다른 장르 MC나 이제 리포터에 비해서 좀 더 진지해야 되고 좀 진중한 모습이 많이 보여야 되는데 좀 어린아이 같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말투나 또 외모를 많이 바꾸려고 하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말투와 외모에 대한 걱정이 좀 있으시고.
저는 약간 가치관이 되게 확고한 사람이거든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 존중하지만 내 생각이 맞다 생각하면 좀 관철하는 편인데 이제 아나운서는 중립의 입장에서 팩트를 전달하는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좀 어떤 기사를 읽거나 아니면 뭔가 단신을 읽을 때 내 감정에 매몰되지 않도록 하는 연습이 더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어떠한 저런 감정이 드러날 만한 기사를 읽으면 약간 울컥합니까? 저는 약간 음주운전 기사로 사망사고 같은 거 보면은 좀 많이 잘못됐다 느끼거든요. 근데 이게 매년 반복되지만 네. 고쳐지지 않는 것도 많이 큰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런 걸 읽을 때 저는 좀 화가 좀 나는데 절대 카메라에 드러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이제 기분 좋은 상상을 해봅시다. 아나운서 시험에 최종 합격했습니다. 여자 아나운서는 최다혜, 남자 아나운서는 유진우. 가장 먼저 뭘 하고 싶은지. 저는 이제 저를 응원해 주셨던 분들께 선물과 함께 이제 좋은 식사 선물이요? 자리를 네. 어떤 선물을 사줄 건데? 빨간 내복 네. 초등학교 타면 또 네네. 해드려야 되니까 그런 거를 선물과 함께 이제 식사 자리를 마련할 것 같아요. 이제 감사 인사를 많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나와서 또 살고 있기도 하고 네. 제가 취업 준비랑 학교 생활 같이 하면서 좀 많이 벅찬데 그만큼 주변에서 정말 많이 도와주시거든요. 부모님도 그렇고 할머니까지 정말 도와주셔가지고 많이 보답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할머니랑 둘이 살고 있는데 할머니가 좀 고령이셔서 거동이 좀 불편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거의 대부분을 이제 TV 앞에서 보시는데 네. 저 이제 할머니께 바로 이제 리모컨으로 채가 돌려서 할머니 나 나온다 딱 이렇게 한번 해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